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학교 1학년 국어 수강생 여러분. 네, 그 수업 시간에 이론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선생님이 보충 촬영을 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약속한 대로 여러분들이 잘 듣고 필기 열심히 하고 이해하고 암기해서 관련된 문제풀이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관형어와 부사어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사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파트인 성분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혼란스럽고 참 어렵고 낯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동안 해왔던 대로 하나씩 천천히 꾸준하게 여러분만의 속도로 선생님의 속도를 잘 따라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다려 드리겠으나 떠들면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부사어를 보겠습니다. 부사어의 형태 부분 설명드리다 말았고, 그런데 다시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부분이 부사어인데 어떠하게 라는 의미로 서술어를 수식하는 겁니다. 수식하는 거다. 우리가 부사가 용언을 수식하는 것은 품사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체온에 부사격 조사가 붙어도 부사어가 된다는 것, 용언에 어간에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어도 부사어가 된다는 것,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동사와 힘들다, 형용사니까 같은 용언의 부사형이지만 용언 중에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으니까 좋아하다 같은 경우는 좋아한다 되니까 동사의 부사형일 것이고, 힘들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의 부사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부사라는 품사 개념, 조사라는 품사 개념 중에 격조사 중에 부사격 조사라는 것, 그 다음에 부사형 무슨 어미? 대답해 봅시다. 댓글창에 댓글 달아보세요.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댓글 안 달면 말 못 들은 거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사형 전성 어미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품사에서 이미 부사, 조사, 어미는 다 공부하고 왔었죠. 그런 것들을 하나로 모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공부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으나 이제는 다 아는 것이니까 덜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선생님과 함께 품사를 열심히 공부해왔잖아요. 그 힘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보시면 문장에서 어떻게, 어떠하게, 어떻게도 괜찮습니다.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용언이야. 그래서 이제 용언도 꾸미고 부사도 꾸미고 관형사도 꾸미고 체온도 꾸미고 문장 전체도 꾸미고 하는 것은 다 부사의 역할이지요. 용언, 관형어, 부사어, 문장 전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 같은 경우도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용어를 한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수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사가 부사어이고 조사 앞에는 당연히 체온이 오죠. 체온에는 뭐가 있죠? 명, 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와, 에서, 으로, 로, 와, 과 등등등이 부사교사는 많이 있습니다. 부사어임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용언의 부사형, 용언 어간의 부사형 어미, 개, 아서, 어서, 도록 등이 있습니다. 이미 외웠죠, 여러분들은? 네, 부사어는 그렇게 꼭 필요한 성분이 아닌 부속 성분, 즉 주성분과 차이가 있는 부속 성분이지만 꼭 필요한 부사어가 있는데 그것이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자리 서술어, 두 자리 서술어, 세 자리 서술어 앞에서 공부했었죠? 그때 서술어의 자릿수 개념할 때 어디 할 때? 서술어 공부할 때 서술어의 자릿수 공부할 때 두 자릿수에 보면 여러분들 예문이 보면은 비슷하다 하면은 하나의 키는 이게 전체의 주어예요. 하나의 키는 수진과 비슷하다 이럴 때 키는 할 때 이 키는이 주어고 하나의가 관형어지만 하나로 묶어서 주어부라고 할 수 있죠. 하나의 키는 비슷하다 누구와?
수진과 비슷하다 할 때 이 수진과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비슷하다 같은 경우는 주어와 부사격 조사, 부사어가 필요하니까 얘는 두 자리 서술어가 될 것이고, 나는 경주와 취향이 다르다, 이것도 다르다라는 서술어도 마찬가지로 두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한다 입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필수적 부사를 외울 것이냐, 그럴 필요 없고요. 서술어를 보면 됩니다. 서술을 보면 누구와 다르다, 누구와 비슷하다, 누구와 같다, 누구와 닮다 해서 누구와나 누구과가 반드시 필요하죠. 주어는 원래 있는 것이고,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부사어죠. 근데 꼭 필요한 부사어니까 필수적 부사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몇 번씩 반복해서 듣고 선생님의 말처럼 따라서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의 설명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이 식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암기하고 적용할 수 있어야 문제를 쉽고 빠르게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체언에 조사가 붙을 수 있습니다. 에에게는 부사격 조사입니다. 그러니 부사격 조사라는 말 자체가 부사어의 자격이니 이런 말들은, 이런 서술어들은 다 부사어가 꼭 필요해서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두었다, 어디에 뒀다, 택배 기사가 우편물을 어디에 두었다, 어디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다, 세 자리 서술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삼다, 변하다. 그래서 재원이는 주어, 위기를 목적어, 삼다 서술어. 이거 이 기회로를 없다고 쳐보세요. 재원이는 이 위기를 삼았다. 말이 안 되죠. 꼭 필요한 부사어가 되겠습니다. 부사어는 부사의 특성을 그대로 이어받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합니다. 우리가 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지만 조사 중에서 보조사는 부사와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문장을 보면 되죠? 달린다, 뭐가? 자전거가 빨리 달린다. 빨리가 부사인데 품사는 부사지만 문장 성분으로는 부사어죠. 여기에 도라는 보조사가 붙었습니다.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붙을 수 있습니다. 빨리는 또 마찬가지로 보조사이죠. 죽조사 아닙니다. 자리 이동이 관형에 비해 자유롭다. 이거는 부사의 특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사든 관형사든 부사가 하는 일은 부사어에서도 동일하다. 관형사가 하는 일은 관형어에서도 동일한 것처럼 앞마당에 목련이 피었네. 목련이 앞마당에 피었네 해도 괜찮네요. 단독으로 쓰일 때가 있다. 단독은 이제 다른 거 없이 쓴다라는 거예요. 민수 어디 갔니? 농구장에. 그럼 여기에는 민수는 이라는 주어와 농구장에 와 서술어 갔다가 생략된 것이죠. 왜 생략 가능할까요? 대화 상황에서 맥락을 충분하게 누가 어디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으니까. 어디에가 중요한 정보라서 이거는 이 문장을 통해서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농구장이라는 말로도 충분하게 민수는 농구장에 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으니 대화 상황에서는 이미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없는 걸 말하는 거니까 주어진 정보는 없어도 되겠죠. 생략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른쪽에 개념 확인 문제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쌤 설명 듣기 전에 해왔던 대로, 여러분들 해왔던 대로 문제를 풀고 선생님의 설명을 적는 것입니다. 해설을 강의 수업 듣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다, 파란색으로 똑같이 썼다 인정 안 하겠습니다. 검은색 볼펜으로 연필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색깔 볼펜으로 선생님의 설명을 해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같은 색깔로만 쳐져 있다. 피가 먼저 안 푼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면 문제 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멈추시고 다 푸셨죠? 다시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열쇠 1번부터 가시죠. 세 글자짜리입니다. 문장에서 어떠하게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로 용어를 꾸며주어 용언의 내용을 한정하는 문장 성분은
용언 앞에서 부, 사, 어. 세율세 1번 볼게요. 부로 시작하는 거네요. 관용어, 부사어처럼 문장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문장 성분은 부속, 성분 되겠습니다. 세율세 2번 어간에 붙어서 형태가 변화하는 것은 우리 많이 했었죠. 활용, 용언의 활용, 어간, 어미. 변한다라는 게 바뀐다라는 것이죠. 어미. 가로 3번 문장에서 어떠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은 관, 형, 어 되겠습니다. 세로 4번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은 어, 간 되겠습니다. 문장이지만 품사 이론이 대부분이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주어진 초성을 바탕으로 써보자. 1번 부속 성분이지만 서술에 따라 문장 성립에 꼭 필요한 부사어를 필수적 부사어라고 합니다. 관용어는 부성분이지만 의미가 형식적이어서 다른 말 아래에 기대어 쓰이는 명사인 뭐 앞에서는 반드시 관용어가 와야 합니다. 여기 이제 관용어 이론에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명사 파트에서 배웠습니다. 의존 명사는 관용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의존 자체가 관용어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요. 네, 여기 성분 부사어는 성분 부사라고 봐도 되고요. 문장 부사어는 문장 부사라고 봐도 되겠죠. 그래서 빨리 먹어라, 매우 아프구나, 아주 반갑다 이렇게 하나의 성분인 주로 용언을 이제 수식해 주겠죠. 과연, 설마 문장 전체 그러나 뭐 그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도 부사이고 부사어이다. 관용어 조사는 의의죠. 없이도 관용어가 될 수 있다. 용언에 의가 붙나요? 아니죠. 체언은 이렇게 우리가 해보면 돼요. 친구, 책과 친구의 책에는 명사의 관용조 조사의 결합하면 무조건 관용어가 되는 것이죠. 친구의 책이 수식하는 바와 친구 책이 수식하는 바는 같죠. 그래서 용어 체언이 그렇다. 용언의 관용조사 의가 결합하지 않습니다. 부사어는 보조사, 호교조사는 아와 야거든요. 아까 부사어 중에 빨리 먹어라 할 때 빨리만 먹어라 라는 문장 하나 떠올리면 어떨까요? 보조사입니다. 부사어는 자리 이동이 관용어에 비해 자유로운 편이죠. 부사의 특성입니다. 단독으로 쓰일 수 없고 꾸밀 받는 말에 앞에 놓인다. 아까 그 부사어 같은 경우는요. 영수 어디 갔니? 운동장에 또 된다 그랬죠. 근데 관용어 자체는 체언 앞에서 항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부사어가 아니고 관용어가 해당하는 거예요. 답이에요. 부사어는 용언뿐만 아니라 독립어, 관용어나 다른 부사어 수식하는 게 용언 수식하고 독립어는 독립적으로 있는데 다른 성분과 관계가 없겠죠? 관용어를 꾸며줍니다. 일단 다른 부사어, 문장 전체,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부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79쪽 이론이었고요. 숙제는 뒤에 여러분들 적어드린 대로 문제 푸는 거 있겠지요? 자, 수고하셨고요. 열심히 듣고 이해하고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